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코스피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휴전 합의에도 중동 지역에서 충돌이 이어지면서 지수의 상단은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5% 오른 3,10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3,130선 목전까지 뛰었지만 차익 실현이 쏟아지면서 장중 3,100선을 두고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개인 투자자 홀로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의 하방을 자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 보였습니다.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투톱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네이버는 6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0.34% 내리면서 하루 만에 800선을 내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6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하면서 30만 원 아래에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는 2% 가까이 빠지면서 하루 만에 시총 3위 자리를 HLB에게 내어줬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기 요금이 동결됐지만 국제 요금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무엇보다 증권가에서 원전 산업의 수혜주라는 평가가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카카오페이입니다. 거래 정지가 풀린 오늘 3년 만에 장중 1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 그리고 관련 상표권 출원 소식에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스탠바이 할 때 근처에 이제 지드래곤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함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전문가님이 그런 유명한 존재가 아닐까 싶거든요. 카카오페이 오늘 장중에 10만 원 돌파했고 또 SK하이닉스도 짚어주시고 2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가 물알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물알체 경지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제 많이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증권방송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매매폼을 또 자랑하고 있고요. 또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의 수백 명이 이번 달에 월천을 달성하시고 또 월억대 계좌를 인증해 주신 분들도 수십 분이 계셨고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예수금이 혹시나 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을 소개를 도와드리면은 작년 한 9월달, 10월달부터 저와 함께 했었거든요. 작년 9월, 10월이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첫 월천을 달성했어요. 근데 그 월천을 달성할 때 그분의 예수금이 3천만 원을 시작을 했어요.
3천만 원 가지고 1개월 만에 1,000만 원 정도를 버셨습니다. 근데 지금 한 7개월, 6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분의 예수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만 1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뭔가 핑계를 대요. 예수금이 많으면 나도 그 정도로 돈을 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저를 좀 과소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분의 계좌를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5년도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53% 하락했어요. 근데 이분의 계좌는 어떻게 되었죠? 65%입니다. 이분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이 넘어요. 억대가 넘는데, 하지만 그냥 1억으로 가정했을 때 6,500만 원, 그리고 1천만 원으로 예수금 세팅했을 때 650만 원을 벌어갔다는 거예요. 단 한 달 만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금이 적든 크든 저는 크면 클수록 더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금이 뭐 돈이 많다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대한민국 평균 예수금이 한 5천만 원에서 뭐 8천만 원 되잖아요. 그 사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내가 월마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못 번다라고 하면 그냥 주식 접어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못 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주식 접으십시오. 하지만 내가 주식시장에 온 만큼,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뛰어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주식에서 들어왔다가 돈 잃고 물리고 그러면은 또 약간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약하신 분들, 심하게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위로도 좀 받고 싶고, 내 종목 물려 있는데 이 종목 올라간다라는 어떤 희망회로도 돌리고 싶고 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종목 상담하는 전문가들한테 가세요. 하지만 내가 진짜 철저하게 돈을 제대로 한번 쓸어 담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 유일한 대안은 저 윤사모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는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매일마다 여기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공유를 도와드리고, 또 히든 종목을 한 종목씩 나가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단 2, 3거래일 만에 41%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벌써 18%.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렸었죠. 그 뒤로 한 8% 그리고 20%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어제 이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단 하루 만에 10%, 그리고 5월 23일 이거는 조금 시간이 됐죠. 그때 이후로는 약 30% 가까운 수익.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200%, 123%, 85%. 자, 그러면은 이 종목들을 너는 실제 매매했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다 제가 매매했고, 그리고 실제 제 제자분들, 지금 수천 분의 제 제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랑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두 다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 주가 도달했고요. 2차 목표 주가를 달려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2차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거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송 공략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분홍색 화살표가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건 없어요. 다음날 시초가에 진입하셔라. 시초가 갭 안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초가 진입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틀차 만에. 어제는 거래 정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공략 거래일로 따지면은 이틀차 만에 약 41%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날도 상따를 했었고요. 이날도 저는 상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제자분들의 매매 타점을 보시면은 여기는 노란색 화살표는 매수, 녹색 화살표는 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따해가지고 다음날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매수, 이날 상따하고, 이날은 왜 찍혀있냐면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시죠? 이게 이번 주 월요일 거래 정지가 어제였잖아요. 거래 정지 되기 전날에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시면은 11만 4천 원 정도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목표가가 긴데, 사실 조만간 또 단기 거래도 할 만한 자리가 나올 거라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음봉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도 종가 베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어쨌든 방송 공략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예, 타점은 기가 막혔죠. 예, 첫 번째 이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이 구간을 한 3조짜리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고 나서 또 다음날도 양봉을 유지하는 걸 보고 나서 종가 베팅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히든 종목 말씀드린 이후에 약 20%단 4거래일 만에 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너는 매매했어? 네, 매매했죠. 이날 기준봉이 처음 터지던 날 여기서 이날 저도 그냥 막 샀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 10분 만에 5% 6% 수익을 주길래 일부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당일날 이렇게 돌아 나갈 때 다시 종가 베팅 하고 나서 돌파 매매와 종가 베팅이 결합이 된 거죠. 다음날 한 7에서 9% 차익 실현 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분할 매도. 그래서 여기 기준이나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30%가 상승했어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날이었죠. 네, 이날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약 20%지만 실제 여기 기준이나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 20-30% 그러면서 단기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카오로 그래서 카카오페이랑 네이버 제외하고도 카카오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큰 수익 가져다 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 요즘에 거의 다 대형주죠. 어쩔 수 없어요. 예, 지금 지수를 올리는 게 대형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형주들이 탄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단타를 내가 못한다. 대형주 매매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돈 벌기는 쉽지 않은 장세지만 어쨌든 저 윤사무엘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돈 복사가 완벽하게 되고 있죠. 이날 이렇게 두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이후로 20%, 그때 이후로 약 8%. 넥스 트레이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적어요. 하지만 뭐 저와 종가 베팅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10% 다음날 이렇게 수익이 어제 또 크게 났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좋다고 봐요. 예. 계속 매매하셔야 돼요. 이 종목. 예,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닉스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인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삼성전자도 한 3%, 4%만 올라도 굉장히 좀 장대 양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제 어떻게 됐죠? 거의 뭐 8에서 10%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종목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저도 하이닉스를 좀 거래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제 히든 종목이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곧바로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했을 때 10.6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공략 여기서도 제가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도 약 한 30% 가깝게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아침에 뭐 갭도 안 떴잖아요. 같이 공략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 공략은 세 차례 했죠. 여기서 한번 하고 1월 달에 그 다음에 여기서 최근에 5월 달에 두 차례 5월 14일, 5월 21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때는 200%지만 이때 이후로는 123%, 이때 이후로는 85%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셨든지 거의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사실 너는 그러면 이거 그냥 끌고 갔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직접 매매를 했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 아니면은 뭐 히든 종목 비슷하게 종목 공략을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매매했을 때 여기서 뭐 어떤 사람들은 3%,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만 먹고 매도하고 그 종목을 보유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허다할 거예요. 하지만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죠? 매일매일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모든 상승 구간에 이 B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매수입니다. 매수했다.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약 한 2배, 3배 가는데 모든 상승 구간은 저 윤사무엘과 제 제자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 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다, 수억을 벌었다 이런 인증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제 교육방에 들어오시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대치동에 학생들을 보내고 목동에 학생들을 보내겠어요? 공부하는 사람들만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증권방송계에서는 돈이 꾸준히 벌었다는 사람 아니면 꾸준히 수익을 내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꾸준히 수익 내고 그 다음에 꾸준히 매매 폼을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월 억대, 월 1000대 이런 계좌 수익 인증이 매월마다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윤사무엘한테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식 인생이 길겠지만 뭐 그 사이에 내가 뭔가 좀 뭐
깡통을 차가지고 시장에서 도태된다.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정말 많은 인사이트와 그다음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주식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카카오페이처럼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공략주들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내일은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투자 인사이트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그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원자력 테마 산업 본격화 기대감으로 강세 보였고 반도체 테마는 업황 회복 흐름 속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원자력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원자력 테마의 상승 배경에는 국내외적인 호재가 작용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내일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서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의 개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인허가를 대비해서 정부 주도의 1,000억 원대 지원 소식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원전 정책 발표 이후 뉴욕주에서 15년 만에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책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분위기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한국전력을 원전 산업의 수혜주로 꼽으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DLENC 14% 강세, 한국전력 11% 오름세 보이면서 테마를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는 반도체 재료, 부품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7%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업종의 매수 심리가 몰린 건데요. 여기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이 대기하면서 호실적 전망도 커진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까지 끌어올리면서 장중에 시총 2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했던 반도체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부장단에서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파미셀 19% 강세, ISC 16%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원자력과 반도체 테마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 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조승현 아나운서가 주식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시장 파악을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왕이 될 상한가가 굉장히 트렌디한 방송이라는 걸 또다시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원전이랑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제가 그 10시 타임에 이제 서울경제 라이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내일은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탑픽은 뭐라 그랬죠? 한국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원전 섹터는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평가 매력도나 아니면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죠. 이번에 실적 개선도 확실하게 이뤄냈고, 최근에 원래 재작년도까지는 조금 뭐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되면서 7분기 연속 흑자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조금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한국전력을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외 원전 수출 시 이 EPC 이 설계랑 조달, 이제 시공 그리고 운영 총괄 주체는 한국전력 또는 한수원입니다. 알고 보니까 찐대장이죠. 제가 그래서 사실 5월 달에 여러분한테 한국전력을 그 히든 종목 얘기를 하면서 왕의 귀환을 우리가 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시장을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한수원이 직접 수주를 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모회사. 그러면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동일 주체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을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한국전력을 사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20년대 후반 그리고 5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27년도 뭐 50년도 쪽까지는 연 20기가와트 수주 어떤 대형 원전 착공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코리아가 연간 한 건만 수주해도 약 20조 원 규모의 EPC 매출 기회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국계에서도 레포트가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본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5월달, 6월달을 시장을 주도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면은 만약에 원전 섹터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매수는 안 한다라는 관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다시 한 번 더 상승률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방송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큰 수익이 당연히 났겠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전력을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배 종목 한국전력 34,000원에서 33,500원 그다음에 한 3시 부근 3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제가 사라 그랬고요. 못 사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여기서. 그리고 나서 오후장 NXT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이 큰 대형주 여러분들 보통 한국전력이 많이 움직여봐야 뭐 한 2, 3%잖아요. 장대 양봉이라고 해봐야 한 4%, 5%인데 이 큰 대형주가 1박 2일 만에 16% 상승을 했었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형주 매매를 못한다. 내가 예전에 뭐 4월달, 3월달 생각하고 테마주를 보고 있다. 뭐 코스닥 소형주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돈 벌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안 가요. 왜? SK 하이닉스도 탄력이 잘 나오고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국전력,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페이 모든 종목들이 주도주가 다 코스피 대형주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로 매매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선 돈 복사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하지만 저 윤사모일과 함께하는 제 제자분들 그리고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 복사가 확실하게 되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여기서도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고점 같긴 했었죠. 근데 제가 이때 아차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딱 저항 구간인 건 맞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리스크 관리를 했었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여기서 다시 여러분한테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한국전력만큼 또 차트가 좋은 종목이 또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한 8만 원대, 10만 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 바닥을 2020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 박스권을 한 4, 5년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다가 이 고점은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이런 저점과 저점을 형성했을 때 어쨌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주는 추세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원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혼이 아마 한국전력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매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9만 원, 8만 원 선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재 오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를 통해서 계좌 퀀텀 점프, 돈 복사를 분명히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도 한번 지금 아까 윤사모일이 얘기했던 그 수백 명의 월천, 수십 명의 월억대 계좌를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한번 돈 복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력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움직임 속에서 오늘은 한국전력이 주목받았는데요. 바로 증권가에서 한국전력을 두고 원전 산업 확장에 수혜주라고 짚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 추가 상승 여력 관점에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자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8만 1,000원까지 올렸더라고요. 내일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결과가 나오는데 전문가님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8만 1,000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13만 원? 더 갈 수 있다. 네, 14만 원 거기까지도 가죠. 네. 근데 거기 8만 3,000원을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서울경제 10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신규로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항상 그걸 중요시하거든요. 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베팅을 들어가요. 네. 하지만 내가 여기서는 좀 불리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또 누군가는 바로바로 이제 캐치하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뭐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 아까 뭐 한 7만 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5월 달 그리고 6월 초에도 이런 말을 했었죠. 6만 9천 원, 7만 4천 원 가격대는 메이저 저항 레벨이다. 네, 메이저 저항. 그리고 5만 5천 원 정도는 마이너 저항. 근데 5만 5천 원 정도는 뚫을 수 있다. 근데 5만 5천 원 정도를 뚫으면은 6만 9천 원에서 7만 4천 원까지 간다라고 6월 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왔습니다. 7만 1,400원까지 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러니까 매도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신규 매수 관점인데 왜 3만 원에서도 안 사고 2만 원에서도 안 사고 4만 원에서도 안 사는데 왜 여기서 사냐 이거예요. 왜? 보시면은 여기가 월봉 매물대예요. 물론 옛날이라서 이게 2000년도 아니면 2011년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죠. 한 10년, 20년 지나긴 했죠. 그 매물대가 거래량도 그렇게 없을 거고. 하지만 이 심리적으로 어쨌든 위에 매물대가 있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을 제공하긴 해요. 기준이라는 게 매도 관점으로 내가 어디서 팔아야지? 라고 하면은 저런 데에 뭔가 매물대가 있네? 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한 번 정도는 팔 수 있다. 왜? 자,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전에 이 3만 원 라운드 피겨라는 자리가 예전에 부산 에너빌리티가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뚫었을 때는 14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오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여기서 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3, 4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박스권으로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올해 그 2021년도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원전 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뭐 이제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가 SMR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차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거기 저항이 얼마였죠? 3만 원이었어요. 여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3만 원에서 2번 저항받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만 원을 뚫으니까 7만 4천 원, 6만 9천 원까지 왔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를 보시면은 2011년도, 2008년도 이럴 때 여기 저항 받았던 자리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또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고 지지 저항이 굉장히 뚜렷해요. 매물대가 두껍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었죠? 차라리 그러면은 7만 4천 원 뚫어주면은 그때부터는 13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자리가 낫다. 지금 자리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눌림 아니면은 차라리 안착 보고 나서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안 떨어지면 좋겠죠. 저도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저도 신나가지고 매매를 할 텐데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굳이 손실 볼 자리에서 굳이 떨어질 자리에서 손실을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피드백을 드렸었고 물론 얘가 7만 4천 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13만 원 갈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한 번 정도 접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일단 그러면 지지 라인은 또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1차 지지 라인은 이런 종고점이나 이런 데가 지지는 맞아요. 추세가 아직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깬다, 이 파란 선 있죠. 이 파란 선을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최소 한 두세 달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23년도 시장에서 주도한 종목이 에코프로였어요. 에코프로가 몇 달 올라갔었죠? 2월 달에서 4월 달, 3월 달 거의 한 2, 3개월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달 쉬고 나서 7, 8월 달 올랐죠. 그리고 보통 주도주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1월 달에 1, 2월 달에 누가 주도했죠? 레인보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쉬고 있죠. 하나오션 1월 달부터 3월 달 정도까지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도주라는 거는 2월 많이 오래 가면은 보통은 1, 2개월 가고요. 보통 그리고 오래 가면은 2, 3개월이에요. 네. 근데 최근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5월 달, 6월 달 내내 두 달간 주도를 했잖아요, 시장을요. 그러니까 잠깐은 쉴 수 있다. 다만 기준은 있다. 네. 지금 오늘 지지받은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추세가 깨진 건 아닌데, 만약에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56,000원짜리나 아니면은 여기 트렌드 상단 여기를 지지 라인을 잡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요. 다만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횡보에 대한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거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줄 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루 평균 1.5조에서 많게는 3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게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흩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에서는 상한가가 금방 나옵니다. 조금만 들어가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을 해서 본인 결정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 윤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다 모든 구간에 저 윤사무엘이 있었다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모든 상승 구간에 B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는요. 그만큼 저 같은 경우는 나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여기를 돌파하면은 또 2차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그 2차 랠리 아니면은 이번에 또 저점 구간 여러분들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고,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제가 6월 23일에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거든요. 여기서 저점, 여기서 이렇게 저점 잡고, 근데 이때 거래량이 좀 제가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이렇게 분봉해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사라, 그러고 나서 당일날 10%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승이 이때 나왔던 거래량이 23년도 에코프로 때보다 더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확신을 하고 베팅을 했었고, 하지만 만약에 얘가 또 상승을 하려면은 이걸 또 이것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기간 조정 받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그런 부담감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를 또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3조 5천억 원에서 4조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서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기술적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또 근데 지지 라인은 밑에 정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그 구간마다 반등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도 반등 구간이 화끈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 구간도 여러분들이 한번 트레이딩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원전 대장이나 아니면은 그 원전이나 그런 섹터를 봤을 때 상징성을 가장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 맞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뜨는 뭐 별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상징성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밀려요. 그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원전 이슈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기에 시세가 좀 반영이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저 윤사무엘과 이번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최저점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원자력 건설뿐만 아니라 해체 시장도 주목받는 가운데 바로 내일은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관련해서 대표 원전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개별 이슈로 카카오페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전문가님과 상한가 따라잡기 달성한 종목인데요. 오늘 3년 만에 10만 원을 장중에 돌파했거든요.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재료로 봤을 때는 가고도 남죠. 아, 네네. 이제 기술적인 것만 조금만 더 이제 완성이 되면은 더 큰 탄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카카오페이 제가 거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대형주인데 네. 이 기관들이 컨트롤하는 종목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완전 세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기관 애들이 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약간 세력주인데 대형주인데 세력이 붙은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세력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에코프로머티 23년도 아, 네네. 상장 이후에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보통 이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좀 보통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최대 수혜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대장입니다. 네, 대장이 맞고 AI 데이터 기반 플랫폼 확장 중인 이 카카오 본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와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하는데 사실 본주인데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날리는 게 좀 더 편해요. 네, 그리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4,200만 명이기 때문에 전 국민 플랫폼으로 결제 인프라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증권 이런 금융계열사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좀 목표 주가를 상향을 좀 크게 했죠. 12만 원, 뭐 13만 원 했었는데 이번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대응이 굉장히 빠르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목표가를 굉장히 상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에 참여한 이력이 또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CBD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좀 대장으로 보고 그 구간마다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형주 이번에 이제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네이버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가도 정말 잘 갔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도 돌파가 정말 잘 나왔었는데 이 모든 돌파에는 저 윤석열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카카오페이는 제가 방송 공략은 이날 했죠. 여기 시초가에 사라라고 말씀드리고 42% 정도 급등했지만 실제 저는 여기 교육방 여기서 또 교육방에서 공략을 또 도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를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어제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를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일단 차트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저점 이런 고점을 연결했을 때 한 11만 얼마는 저항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여기 고점 보시면은 딱 11만 뭐 6천 원, 4천 원인가 거기가 저항인데 딱 터치하니까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저항이다라고 하면 굳이 매수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넘어가고 나서 안착하면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면은 눌림 시에 받으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를 내가 조금 지금 사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차라리 더 비싸게 주더라도 확인하고 사세요. 아니면은 눌렸을 때 사거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 힘을 봤을 때는 11만 4천 원 거기는 돌파되면 정말 강하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까지? 16만 원. 16만 원에서 접었다가 다시 20만 원대,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또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20일부터 제가 트레이딩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20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첫 공략은 그냥 상따였어요. 5장 상따. 제가 아까 75,000원, 75,000원 라인을 보시면은 일봉상 보면은 여기가 75,000원이잖아요. 75,000원. 딱 정고점 여기 저항 보이시죠? 여기가 75,000원, 72,000원 라인이에요. 상단이 75,000원이에요. 자, 근데 75,000원 여기에 75,000원이거든요. 75,000원을 돌파할 때 제가 같이 쳤습니다. 뭐 제가 쳐가지고 상한가를 갔다 이건 아니지만 실제 75,000원 넘어가네 상따 상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음날 30분 만에 26% 상승. 멋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죠. 저 윤사모가 함께하면은 와, 돈을 이렇게 돈 복사를 쉽게 한다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교육방에 오시면은 제가 좀 안티가 없어요. 그 인원은 한 6,000명에서 한 6,500분 정도 계시는데 안티는 뭐 한두 분? 한 두세 분은 어쩔 수 없죠, 사실. 근데 그 외에는 다 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익을 너무 잘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자, 그다음에 저는 좀 공격적으로 수급 정말 좋네라고 생각하면은 높은 자리라도 또 사요. 매수. 얘가 또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했는데 가다가 한 3%, 4%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 가가지고 그냥 1% 손실, 리스크 관리 바로 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어떻게 됐냐? 하루 종일 밀립니다. 그러다가 그냥 종가 베팅을 했어요. 왜냐면은 종가는 또 좋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가 베팅 하면은 또 다음날 수익을 주겠다.
근데 만약에 종가 베팅 했는데 얘는 투자 거래 정지가 될 거라는 걸 사실 알았어요. 예, 거래 정지. 근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75,000원에서 저항을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한 이유도 있지만 더 놀라웠던 거는 얘가 뭐였죠? 대형주인데 처음 봐요. 투자 경고인데 투자 경고 먹고 상한가 가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주식하면서 소중한 거죠.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죠. 예, 투자 경고인데 상한가를 가? 아, 너무 소중해. 아, 너무 좋아. 그냥 사. 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인데 야, 이게 설마 거래 정지라고? 야, 대형주 거래 정지인데 이건 정말 소중하지. 여러분들 거래 정지면 여러분들 이제 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 어디 뭐 가는 거예요? 내 돈 뭐 다시 못 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다. 종가 베팅.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오늘 또 10분 만에 24% 상승. 9시 10분 안에 24% 상승이 나와주면서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제 매매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극대화하되 손실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저도 손실을 잡습니다. 이거 손실하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윤석열 매매 진짜 돈 벌 수 있는 거냐? 월천 월악대 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이냐 이거? 근데 어떻게 되죠? 다음날.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본인 그 편견으로 가려져 있는 그것밖에 못하는 여러분들, 그거를 먼저 고쳐야 제 매매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손실은 여러분들 최소화하고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손익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제 매매는 손절은 되게 짧게 뭐 여러 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먹을 때는 어떡하죠? 10% 20% 수익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벌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매매 공략 진짜 했어. 네. 6월 23일 월요일 종가 베팅 종목 카카오페이 종가에서 9만 원 매수 3시 23분 네, 체결됐죠? 6월 20일 금요일 네. 75,500원에서 74,500원 3시 10분에 상따 했고요. 상따 네. 그리고 47,000원에서 46,500원 네. 이것도 상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실제 보세요. 정말 종가 베팅 하죠.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가 되죠. 네. 그리고 6월 9일 저는 요즘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밑에서 사면 좋은데 사실 밑에서 사면은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호가창이 너무 화려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샀다고 봐요. 여기서 팔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네. 한 2~3% 수익 나면 팔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안 팔고 가만히 있어요. 상한가 잘 묶었네. 묶었네. 어떻게? 다음날 줄 때 22에서 26% 수익 매도. 깔끔하게 수익 내죠. 저만큼 매매 잘하는 사람 없을걸요, 지금 증권방송에서. 그러니까 제가 1등이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6월 24일 카카오뱅크 1분봉. 자, 이렇게 1차 상승 따라가지 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돌파 매매할 때 1차 상승 때 따라가지 마. 되돌아 나갈 때 여기서 돌파하라고 얘기하죠. 자, 10시 2분 카카오뱅크 6월 24일 33,800원에서 33,200원 매수. 1시간 만에 1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복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움직이는 종목들, 뭐 테마주, 요즘에 테마주 장세가 오면 테마주를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지금 대형주 장세잖아요. 대형주 장세인데 왜 굳이 테마주 하고 있어요? 돈은 다 지금 대형주에 있는데.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도 AI 붙은 아이들, 스테이블 붙은 아이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 AI를 묻었기 때문에 좀 잘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넌 왜 여기서 올라갈 때 매도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예. 그냥 수익 줄 때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봉 보면은 물론 여기 전고 이런 데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트렌드를 보면은 여기가 또 저항이에요.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4만 원 안착하고 나서 베팅하라 이거예요, 상방에. 그럼 더 잘 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은 차라리 이렇게 눌렸을 때 이런 지지 라인에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스윙 자리죠. 여기는 스윙 자리.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돈 복사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갈수록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있고 스킬 난이도, 종목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번에 코스피 5천 시대 다가오고 있는데 나도 한번 이렇게 윤사모엘과 함께 돈 복사 그리고 월천 또 나아가서 월억대 한번 계좌 퀀텀 점프 한번 이뤄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3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내일은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미리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SK 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공략주로 짚어주셨는데요. 31만 원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간다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사실 좋게 바라보는 종목이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탑픽이라고 하면은 한국전력과 SK 하이닉스 정도? 이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사실 모멘텀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빨리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봉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 오션에 뭐 이런 뭐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 2만 원짜리 거기 돌파해가지고 가는 차트죠 이거. 뭐 고민할 게 없죠. 그래서 31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건데 31만 원에서 더 가냐 안 가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만간 밝혀지겠죠. 그래서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31만 원이고요. 만약에 31만 원 안착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손절가는 짧게 잡으세요. 27만 원 그리고 진입가는 시초가부터 28만 원 잡아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의 중심에는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특히 최근에 강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최고 세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강한 탄력, 내일은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짚어주시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자력과 원전 해체, 핀테크 올라왔습니다. 오늘 원자력 안에서는 가장 강했던 종목이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 원전 산업의 최대 수혜주로 한국전력을 짚었기 때문인데요.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가 떠오르면서 오늘장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력 해체 테마 올라왔습니다.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 시장도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 여부가 나오면서 관련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관련 투자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로는 핀테크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움직임은 글로벌적인 모멘텀으로 자리했습니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법제화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에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늘 장중 10만 원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내일 주목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HBM의 선두주자이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34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 31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